안녕하세요. 2학년 정치화법 35번째 디딤 영상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단원에서는 부부간의 법률 관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지 107쪽, 교과서 128쪽부터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단원에서는 부부간의 법률 관계니까 바로 혼인과 이혼에 관한 내용을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혼인의 실질적인 성립 요건과 형식적 성립 요건이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혼인에 따른 효력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이혼은 크게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누는데 그 두 개의 차이점을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혼인이 성립하는 요건을 살펴보면, 자, 혼인이란 먼저 남남인 두 남녀가 부부가 되는 것으로 일종의 계약에 해당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계약. 혼인의 성립 요건은 크게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 요건에는 양 당사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하여 혼인에 대해 동의할 것. 자, 강요나 아니면 일방적인 그런 한쪽이 신고를 해서 혼인 신고를 해서 혼인이 성립하는 이렇게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양 당사자가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통해서 혼인이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혼인 연령에 해당할 것. 자, 민법에서는 몇 세일까요? 그렇죠. 바로 18세가 되겠습니다. 18세가 되면 혼인할 수 있지만은 18세인 미성년자는 19세부터 성인이죠. 18세인 미성년자는 반드시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민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혼인할 수 없는 친족 관계가 아닐 것 이렇게 했는데, 민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혼인할 수 없는 친족 관계란 무엇이냐면은 바로 8촌 이내의 혈족, 8촌 이내의 혈족, 그 다음에 6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 그 다음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그 다음에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인척이었던 자. 인척이란 말은 혼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친족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인척 관계는 주로 6촌에 해당된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또 인척이었던 자도 혼인할 수 없다라는 거, 그런 점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당 혼인이 중혼이 아닐 것. 다시 말하면은 부인 또는 남편이 있는데 또 다른 있는 상태에서 중복돼서 결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중혼이 아닐 것이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바로 일부 일처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형식적 요건. 형식적 요건은 자, 어떻게 될까요? 그쵸, 바로 혼인 신고를 할 것. 이게 형식적 요건입니다. 자, 해당 관청에 가서 혼인 신고를 해야지만 법적인 부부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그걸 법률혼주의라고 얘기하죠. 법률혼주의. 그래서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유효한 뭐가 된다고요? 그렇죠. 바로 법률혼이 되고, 만약에 혼인 의사는 있지만은 혼인 신고를 하지 않으면은 자, 이런 혼인 관계를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바로 사실혼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로 혼인은 어떤 효력을 발생할까요? 혼인을 하게 되면 어떤 효력이 발생할까요? 자, 첫 번째로 바로 친족 관계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배우자와의 친족 관계가 발생하고, 배우자의 어떤 그 친족, 배우자의 친족과는 인척 관계가 발생하죠. 이 인척도 친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부간의 동거, 협조, 부양의 의무가 발생한다. 자, 함께 살아야 되고 도와줘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어려움에 빠지면은 좀 이렇게 같이 뭔가 해결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부양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부간의 동거, 협조, 부양의 의무, 이거는
사실혼 관계나 법률혼 관계에 상관없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친족 관계가 발생한다. 부부간의 동거, 협조, 부양의 의무가 발생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상가사에 대한 뭐가 발생할까요? 대리권이 발생한다. 자, 이거는 부부 별산자에 따른 보완이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일상가사.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을 뭐 사거나 아니면 계약하거나 이런 것들은 그 대리권, 한쪽 배우자가 그런 행위를 하더라도 다른 한쪽 배우자에게도 법적인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거를 일상가사에 대한 대리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18세인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를 얻어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을 한 경우에는 성년 의제가 되어 민법상 행위 능력이 인정된다라는 거, 성인으로 민법상으로는 성인으로 인정을 받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사실혼 상태의 부부에게는 동거와 부양의 의무, 일상가사 대리권 이런 것들이 인정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친족관계나 상속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는 요거는 발생하지 않고, 자, 그 다음에 얘는 발생하고 얘는 발생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요 두 가지는 사실혼 관계에서도 함께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아두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일상가사 대리권이 뭔지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가사 대리권은 부부는 가정의 공동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통상의 거래 행위, 뭐 먹을 걸 산다든지 자녀 학용품을 구입한다든지 이러한 일상가사에 대해서는 서로 대리권이 있으며,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 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 책임을 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식료품을 선생님 부인이 샀는데 외상으로 샀다고 합시다. 그렇다면은 그 가게 주인은 선생님한테도 그 식료품비를 지급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바로 일상가사 대리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일상가사 대리권의 사례를 보면, 일상가사에는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식료품, 의복류, 가옥 임차, 집세 방세, 전기 수도, 세금 납부, 가족 보건 오락, 자녀의 양육 이런 것들이 포함되네요. 어떤 부부 일방의 어떤 취향이라든지 아니면 고가의 어떤 그런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일상가사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 나왔던 부부 별산제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부 별산제는 민법에서는 개인주의적 법리를 바탕으로 부부 각자의 재산에 대한 독립성을 인정하고 부부 평등을 실현하는 데 적합한 부부 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부부 별산제란, 자, 부부가 따로따로 재산을 갖게 된다는 거죠.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 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 재산, 부부 일방의 재산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부부 별산제입니다. 그 특유 재산은 부부가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하고 부부 중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 공유로 추정한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리고 결혼 생활 중 부부가 협력하여 취득한 재산은 실질적으로 공동 재산으로 본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부부 별산제에 따라 각자의 재산은 따로 보기 때문에 부부 일방이 거액의 주식 투자로 인해 빚을 진 경우나 사치품을 구매하여 빚을 진 경우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거, 그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혼인에 이어서 이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혼은, 자, 우리가 혼인을 했을 때 자연적으로 해소되는 건 뭐가 있을까요? 혼인 관계가 자연적으로 해소되는 거는 한쪽 배우자의 사망이 되겠죠. 자, 인위적으로 해소하는 거는 바로 이혼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크게 유형에는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협의상 이온은 무엇인지. 자, 협의 이온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이루어지는 이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절차를 보면 법원에 이혼 의사 확인 신청을 하고, 자, 협의상 이혼에만 있는 제도가 있죠? 바로 뭘까요? 그쵸, 바로 이혼 숙려 기간을 거쳐야지만 협의 이혼이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혼 숙려 기간은 협의 이혼의 경우에만 해당되고, 자녀가 있을 때는 3개월, 자녀가 없으면 한 달, 1개월의 이혼 숙려 기간을 둔다는 거. 그 다음에 이 이혼 숙려 기간이 지난 이후에 법원의 이혼 의사 확인을 받아서 이 확인서를 가지고 해당 관청에 가서 이혼 신고를 하면, 이렇게 이혼 신고를 하면 바로 법적인 효력을 발생시킨다는 거죠, 이혼이. 그래서 효력 발생은 언제 한다고요? 그쵸, 바로 이혼 신고를 할 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재판상 이혼은 다음 영상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